일론 머스크 대 트럼프 BBB 법안으로 폭발한 갈등. 일론이 그토록 강하게 반대하는 BBB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법안이 일론의 산업과 철학에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걸까요? 테슬라에 영향을 미칠 BBB 법안의 조항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를 체크해보겠습니다. 기업이라면 현 미국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미국은 왜 괜찮은지, 만약 이런 구조가 10년 이상 지속된다면 BBB 법안 테슬라의 운명을 바꿀까요? 두 편에 걸쳐 제작했고 1편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7월 미국 정치의 중심에서 거대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일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 갈등의 불씨가 된 건 바로 BBB 법안입니다. 7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패키지인 BBB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고 3일 상원에서 수정된 버전 그대로 재의결되며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독립기념일에 맞춰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BBB 법안 서명식을 가지며 정치적 메시지를 극대화했습니다. BBB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마자 그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던 일론은 갑자기 폭발적인 코멘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타는 피노키오 이미지를 올리며 일론은 재정 지출 감소를 약속하며 선거 운동을 했지만 역사상 가장 큰 부채 상한선 인상에 계속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은 내년 예비선거에서 이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이 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언들에서는 미국 정치체제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민주당 공화당으로 이어진 단일 정당 체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 미국은 사실상 단일 정당 국가 일명돼지 정당에 불과하다. 심지어 일론은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정치적 독립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론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보조금이 없었다면 아마 사업을 접고 고향인 남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했을 겁니다. 이 발언 이후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5% 가까이 하락하며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론은 가자지구 60일 휴전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칭찬하는 글을 올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여러 심각한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며 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이처럼 일론과 트럼프의 관계는 단순한 대립을 넘어선 복잡한 정치적 역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론이 그토록 강하게 반대하는 BBB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법안이 일론의 산업과 철학에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걸까요? BBB 법안 관련 일론의 정치 코멘트는 언제든 다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는 대통령과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일론이 그렇게 우려하는 미국의 재정 상황 이슈를 살펴본 후 테슬라에 영향을 미칠 BBB 법안의 조항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빚 36조 달러, 매년 1조 8천억 달러씩 적자가 쌓이고 이자만 1조 달러 가까이 지출합니다. 기업이었다면 벌써 파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계속 굴러가고 있을까요? 미국 연방정부는 총 세수입으로 매년 약 4조 9천억 달러를 벌고 재정 지출로 6조 7천억 달러를 씁니다. 그래서 매년 1조 8천억 달러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누적 부채는 36조 2천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자 비용만 2024년 기준 8,900억 달러, 2025년 예상 9,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산 규모를 살펴봤습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 공공자산의 총계는 약 20조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산보다 부채가 2배 많고 대부분은 매각 불가능하거나 필수 인프라입니다. 즉, 처분 가능한 공공자산만으로는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부 국유자산이나 인프라의 매각은 정치적, 전략적으로 제약이 크고 공공서비스를 유지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팔아서 갚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구조조정은 지출 축소, 세입 확대, 이자율 관리, 재정정책의 개혁 등을 포함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공공자산의 활용은 일부 보완 수단일 뿐 핵심 해법은 장기적인 재정 운영 전략에 있습니다. 기업이라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해당하며 이자만으로도 부도 위기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미국은 연봉 4조 9천억 달러 벌면서 6조 7천억 달러 쓰고 그래서 빚이 36조 달러인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자만 9천억 달러씩 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빚을 늘릴 계획이라 당연히 재정 전문가나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건 위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이자 비용만으로 수익의 20% 가까이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외부 차입 없이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기업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왜 괜찮을까요? 답은 하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
키커런시는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현재 세계의 기축 통화는 미국 달러이며 그 지위는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이후 확립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적 안정성 등에서 높은 신뢰도와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원자재, 채권, 무역 등에서 표준 통화로 사용되는 광범위한 국제 결제 비중 등 기축 통화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국제 결제의 88%가 달러로 진행되며 외환 보유고의 58% 이상이 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유일한 국가로서 특권을 누립니다. 자국 통화로 빚을 갚을 수 있다 보니 외화 부족 걱정이 없고 국채 수요가 꾸준하기에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환율 리스크 또한 최소화되게 무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양적 완화 자유도 측면에서 경기 부양 시 통화 공급 확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돈을 찍어도 세계가 받아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달러 패권입니다. 만약 이런 구조가 10년 이상 지속된다면 첫째, 이자 비용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25년 예상 연간 이자 비용 9,500억 달러는 2035년 1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의 폰지화가 예상됩니다. 이자 갚기 위해 새로운 국채 발행하고 이는 다시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며 그로 인해 이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른바 재정의 폰지화입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국채 금리는 상승할 것이고 이는 더 많은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기축 통화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축 통화는 100년 남짓 유지되었고 달러의 독점적 지위가 다극화된 통화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방패를 갖고 있지만 그 방패 또한 신뢰라는 칼날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부채 증가 속도가 지금처럼 GDP 성장률을 초과하고 이자 비용이 세입의 20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기축 통화의 특권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축 통화 지위는 무한하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축 통화의 지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입니다. 유지? 네, 유지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 구조를 유지하려면 재정개혁, 지출 조정, 금리 관리, 지속적인 성장 전략이 필수입니다. 돈을 찍어도 세계가 받아주는 구조가 더 이상 찍을 수 없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론이 정부 효율화기구 도지를 막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BBB 법안에 대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며 대통령과의 대립도 불사하는 이유입니다. GDP는 국가 전체의 생산력이지 정부의 실제 수입 즉 세수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은 세금 수입인데 이건 GDP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간접적인 지표일 뿐 직접적인 상환 능력 지표는 아닙니다. 즉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냐를 보는 지표이지 정부가 당장 이자를 낼 수 있냐를 보는 지표는 아닙니다. 124%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현재의 구조에서 GDP가 매년 2에서 3% 성장하고 부채 증가 속도가 이보다 빠르다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계속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 세입의 25%를 넘어서면 국방복지 인프라 예산 등 필수 예산의 유연성마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신뢰는 하락할 것이며 이는 국채 금리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이자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는 등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 나라가 버틸 수 있는가를 보는 체력 지표입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과 건강한 것은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버티고는 있지만 건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구조가 10년 이상 지속된다면 이자 비용만으로 국방비를 초과하고도 남습니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며 결국 기축 통화의 특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표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세입과 세출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같은 개념으로 정부의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입니다. 문제점은 지출이 세입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하며 그 차이가 매년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둘째, 국채 발행과 이자, 지출은 기업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같은 개념으로 위에서 언급한 영업활동으로 부족한 돈은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메우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국채 발행입니다. 이제는 이자만 해도 세입의 18%를 차지하며 이자 갚기 위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는 현 구조는 폰지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공공자산의 매입과 매각은 기업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같은 개념으로 정부도 기반시설과 국유재산을 관리합니다. 필수 인프라에게 자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은 현금 흐름 개선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미국 재정은 벌어서 쓰는 것보다 빌려서 쓰는 구조입니다. 영업활동은 순손실, 재무활동은 과도한 조달과 이자 지출, 투자활동은 현금화 불가능한 자산들, 이자 갚기 위해 돈 빌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달러가 있어서 이 구조가 돌아가지만 신뢰가 흔들리면 흐름 전체가 끊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은 지금까지는 기적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면 이건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일론은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를 맡은 것이며, 그래서 BBB 법안에 극렬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겁니다. BBB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BB 법안, 테슬러의 운명을 바꿀까요? 미국 정치의 거대한 파도가 테슬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원픽 뷰티풀 빌 줄여서 BBB 법안입니다. 상원에서 수정된 BBB 법안은 민주당 의원 212명 전원 반대, 공화당 내에서 2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며 7월 3일 하원에서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 테슬러에게는 단순히 위협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원픽 뷰티풀 빌 법안이 7월 1일 상원에서 51대 49로 통과, 하원에서 218대 214로 통과되며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BBB 법안의 핵심을 짚어봅시다. BBB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세법 개정을 연구하고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며 팁과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미국 국가 부채를 약 3조 3천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원인은 세수 감소와 지출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2017년 세법 개정은 개인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하여 2025년 말 만료 예정이었으나 BBB 법안은 이 감세 조치를 연구하여 세율 인하를 지속합니다. 감세 연장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은 약 3조 3천억 달러, 미 의회 예산국은 3조 달러 이상의 추가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 팁 및 초과 근무 세금 면제 등으로 향후 10년간 각각 약 5천억 달러, 3천억에서 5천억 달러의 부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디케이드 예산 8천억 달러 감축, 푸드스탬프 식량 보조 프로그램 예산 축소 등 폭지 지출을 약 1조 4천억 달러 줄이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이렇듯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정부 지출은 유지되거나 삭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가 증가하고 이는 국가 부채로 전환된다고 미 의회 예산국 등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도 같은 입장입니다. 상원에서의 보트 라마 과정은 약 22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약 200개의 수정안이 제출되며 역대 최다 기록 경신을 갱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파적 투표로 처리되며 하원에서 그 수정안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러의 이야기입니다. BBB 법안은 테슬러의 핵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즉시 제공되던 7,500달러 세금 공제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20만 대 미만 판매체 조사에 한해 2026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던 예외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모든 제조사에 일괄 적용됩니다.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세액 공제 AMPC 관련 배터리 셀 킬로와트아워당 35달러, 모듈 생산 10킬로와트아워당 10달러의 배터리 제조사 세액 공제 혜택은 2029년까지 원래대로 유지됩니다. 2030년부터는 매년 25%씩 축소되어 2033년부터는 완전 폐지입니다. 셀 기준 킬로와트아워당 2029년 35달러, 2030년 26달러 25센트, 2031년 17달러 50센트, 2032년 8달러 75센트 공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솔라루프, 메가팩, 파워월이 관련되어 있는 ITC 투자금액 세액 공제는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구매 시 최대 30% 세액 공제 제공하며 테슬라의 솔라루프, 파워월, 메가팩 등이 해당되었으나 BBB 법안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지붕 솔라루프와 주택용 에너지 저장 장치 파워월의 경우 30% 세액 공제는 2025년 말까지 유지되며 내년 2026년부터 즉시 폐지됩니다. 다만 상업용 유틸리티용 ESS인 메가팩은 예외 적용받아 2025년까지 착공된 프로젝트는 동일하게 30% 공제 유지하고 2026년, 2027년 각각 18%, 6% 수준으로 세액 공제율 하향 조정되며 2028년부터 완전 폐지입니다. 일부 주와 지방 정부의 인센티브는 차체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테슬러는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석유 및 가스 산업 관련 BBB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완화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제 LNG, 파이프라인, 송전망 건설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신속 승인제를 도입하여 건설 과정은 더 빨라질 수 있게 됩니다. 사업비 1%만 내면 1년 내 승인, 기한 넘기면 자동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는 연방 예산까지 추가 투입합니다. 북극권 석유 시추마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시추 제한 조치를 무효화시켰습니다. 북극 국립야생보호구역, 알래스카 국립석유보호구역 등지에서 2035년까지 9회 이상 채굴권 매각을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석탄 산업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에 적용하던 AMPC 생산세액 공제는 2030년부터 단계 축소 후
2033년부터 완전 폐지되지만 이번 금속공업용 석탄 생산업체에 대해 생산세액공제 AMPC는 부활시켰습니다. 연방토지 석탄 채굴에 대한 로열티율 또한 12.5%에서 7% 수준으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외에도 북극의 석유, 가스, 광물 개발을 위한 기반 확충 목적으로 미 해양경비대 세빙선, 항공기후 항만 조달 예산 등에 246억 달러 배정하는 등 해양 및 극지 개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IRA에서 확보된 미집행 청정에너지 예산 잔액 약 510억 달러는 회수되어 감세 재원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명확해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ESS 등 IRA 핵심 세액 공제는 모두 퇴출 수순을 밟습니다. 반면 석유, 가스, 석탄 등 전통 에너지 산업엔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인허가 신속화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집중됩니다. 전통적인 화석 연료 산업을 되살리려는 정책 방향이 뚜렷해진 겁니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고 미국 내 자원을 최대한 개발해서 세계에서 에너지 주도권을 갖겠다는 트럼프 일기 때의 상징적 에너지 슬로건 에너지 도미넌스로의 완벽한 회귀입니다. 탄소 감축, 넷제로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과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정책입니다. IRA가 기후위기 대응 중심이었다면 BBB는 화석 연료 중심으로 미국의 에너지 전략은 다시 환경보다 에너지 패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겁니다. 일론이 그토록 비판하는 미국 재정적자 부문의 현 상황과 향후 추이, 그리고 BBB 법안의 주요 내용 및 테슬라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국의 BBB 법안과 세액 공제 폐지가 전기차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더 깊이 이해하고자 2022년 11월, 2023년 12월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 전기차 시장과 테슬라, 리비안 등 주요 전기차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